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두 번째 공식 일정을 수행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호남으로 갔습니다. 오전 10시 광주에서 거점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도보로 이 유세장으로 가는 도중 일부 세력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지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지만 윤석열 후보는 개의치 않고 유세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엄청난 유세장의 인파들입니다. 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왔는데 이렇게 열렬한 환대를 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 오늘 윤석열 후보는 정말 작심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가 광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적폐 수사에 대해서 유감을 분노한다, 윤석열 후보 사과하라,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도 정확하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 내 측근이라도, 선거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라도 부패하면 처벌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게 계속 지켜보겠다 협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 나왔듯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해온 게 뭡니까? 정말 그들 말대로 없는 제도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무슨 정치 보복 운운합니까? 자, 지금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단호하게 호남의 광주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느꼈을 겁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대통령 선거 역대급 기록을 세울지도 모르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원래 20% 득표를 목표로 세웠다가 최근에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호남 지역의 중도층과 2030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부 여론조사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 민주당이 광주를 위해, 호남을 위해 뭘 했느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심상정 후보도 어제 호남에서 비슷한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간판만 걸면 뽑아주니까 민주당이 광주를 낙후시켰다고 윤석열 후보는 오늘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광주인가 싶은 그런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자, 윤 후보는 오늘 광주 송정 매일시장을 찾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번째 호남 유세에 나섰습니다. 시장 상인과 인사하기 위해 유세 현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대 집회 시민 일부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 도사, 무장, 신천지가 판치는 대한민국 안 돼!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유세 현장에 도착한 윤석열 후보는 매번 올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늘 더욱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에너지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광주를 확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남태평양 무인도로 가면 세 가지를 뭘 들고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첫째 실업, 둘째 부정부패, 셋째 지역감정이라고 말했다. 세월이 지나 아무리 돌이켜봐도 정말 위대한 지도자의 명담이었다. 민생을 생각한 거인의 말이었다. 자, 그러면서 현명한 도민과 시민들이 지역 독점 정치를 깨고 지역주의 타파의 선봉이 되리라 믿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지역 감정을 이제 광주 호남에서 먼저 떨쳐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자신이 앞서 말했던 문재인 정부 상대 적폐수사 발언도 꺼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건 정치보복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은 보복
생각도 안 했다.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엉터리 프레임으로 우리 위대한 국민을 현혹하지 마라. 부패 척결은 민생 확립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권에서 뇌물을 받고 부패하고 뒤로 딴짓한 사람들,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해놓고 지금 자기들이 이제 당할 것 같으니까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저를 도왔던 사람, 측근 누구를 막론하고 부패에 연루되면 단호하게 벌 주고 처벌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측근도 감방 보낼 수 있다는데. 자,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이 지역의 민주당 독점 정치가 광주와 전남을 발전시켰는가? 시민이 많은데 정치인이 무슨 자격으로 복합 쇼핑몰 들어오는 걸 막는가? 권리가 있는가? 복합 쇼핑몰이 부산, 대전, 대구에 있는데 왜 광주만 없는가? 복합 쇼핑몰에 대해 이건 누가 유치를 반대하는가? 민주당이 반대해왔죠? 라고 물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 모양이네요. 참, 이거 왜 그렇죠, 이거? 자, 이걸 보면 지금 이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전곡을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전곡을. 자, 그러면서 이 대전으로 지금 광주 사람들은 쇼핑을 하러 갑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윤 후보는 말했습니다. 광주 시민들도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복합 쇼핑몰, 주말이면 청년들이 모이는 문화공간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지만 그럴 때마다 대전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 유치를 누가 반대했나?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나? 요 상당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광주의 복합 쇼핑몰. 요거 하나로 그냥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윤석열 후보의 광주 유세는 참 대단합니다. 이 광주에서 이 정도 환대받는 보수정당 대통령 후보가 있었나 싶습니다. 옛날에 뭐 계란 맞고 뭐 이렇게 막 방패로 맞고 했던 사진이 기억납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이 광주에 떴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에서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MBC 라디오에 나온 이준석 대표는 지금 호남에서의 선전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자, 호남 득표율을 25%로 올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표된 여러가지 여론조사에서 사실 우리 후보가 호남에서 20%를 상회하는 득표율을 가져가기도 했고 저희가 당 차원에서 더 심층조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다. 물론 그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좀 더 목표치를 올려도 되겠다는 이야기를 광주 쪽 관계자들한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막판에는 호남이 결집할 거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그러면서 2030 같은 경우에는 호남과 다른 지역에 결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호남 20대도 관심 갖는 주제는 오히려 호남의 50대가 생각하는 그런 어젠다보다는 대구나 부산의 20대와 생각이 비슷하다. 이건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싸웠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무조건 민주당 찍어라, 이재명 찍어라, 나는 다르다. 이런 것들이 표에 어떻게 반영될지 오늘 윤석열 후보의 광주 유세는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